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저녁 뉴스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행동에 나선 가운데 도내에서도 이에 동참한 의사들이 나왔습니다. 전북대와 원광대는 각각 250여 명과 100여 명의 교수 가운데 10%가량이 휴가나 출장을 내는 방법으로 휴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의원급 병원들은 1,200여 곳 가운데 10%가량인 120여 곳이 휴업에 동참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구체적인 휴진 의료기관을 확인하는 한편 공공병원 또 19개 응급의료기관과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의 오늘 집단 휴진에 대해서 의료 공공성 강화 전북 네트워크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명분 없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 공공성 강화 네트워크는 오늘 전북특별자치도 의사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의사단체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료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지역 주요 공원 주변 지역에 대한 고도지구가 해제됩니다. 전주시는 올해 덕진공원과 완산공원 등 8개 공원 주변 752만 제곱미터 가운데 655만 제곱미터를 고도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4층에서 12층인 건축 제한 층수가 최대 30층까지 완화됩니다. 전주시는 해당 지역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정비 사업이 한층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폭발 사고로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던 A씨가 사고 발생 46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전신 85%의 화상을 입어 충북의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지만 상태가 나빠져 오늘 오전 5시쯤 끝내 숨졌습니다. A씨와 함께 다친 근로자 4명도 각각 2도에서 3도의 중화상을 입어 현재 광주와 대전, 충청북도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우범기 전주시장은 오늘 오후 A씨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지난 15일 군산 음파호수공원 부근에서 오토바이에 치여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륜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음파호수공원 부근 도로를 포함해 이륜차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한 달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이륜차 사고는 1,500여 건이며 9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북자치도와 우리금융그룹, 국민연금공단이 도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세 기관은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베트남 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금융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사무 공간과 경영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장애 정도가 심한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익산시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2곳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18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의 신청을 받아 돌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은 자해나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지적 자폐성 장애인으로 기존 돌봄 서비스로는 한계가 있어 맞춤형 돌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순창경찰서는 버릇이 없다며 같은 학교 후배들을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한 고등학교 학생 10여 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일 자신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같은 학교 후배 3명을 PC방 옥상으로 불러내 1시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해경은 지난 3월부터 석 달 동안 선박의 운항 실태를 점검해 모두 7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내용으로는 선박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항이 30건, 과적과 정원 초과가 3건이었습니다. 전주와 익산, 완주에 올해 처음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완주가 33도까지 올랐고 전주 32도, 익산이 31도를 기록했습니다. 또 군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30도를 넘어서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33에서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